안녕하십니까. 2020-732-043 김승환입니다. 텀 프로젝트 4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텀 프로젝트 2에서 설명한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목차입니다. 파트 1 메모리 반도체의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은 기업들 간의 가격 경쟁입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에서 필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수율입니다. 수율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효 제품의 비율을 뜻합니다. 수율이 높으면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치킨 게임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치킨 게임 결과 D램 시장에서 높은 수율을 유지하지 못한 인텔 기업이 퇴출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치킨 게임 결과 키몬다 기업이 퇴출당한 반면 삼성전자는 수율을 높이는 새로운 적층 방식인 스택 방식을 도입해 대중적 시장을 공략하면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킨 게임 결과 D램 가격 급락으로 엘피다 기업이 퇴출당하게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빅3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파트 2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약 3년을 주기로 라이징 섹션, 폴링 섹션이 반복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라이징 섹션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링 섹션이 나타나는 이유는 공급 업체의 대량 생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생산량을 늘리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내려갑니다.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슈퍼사이클입니다. 현재의 사이클은 다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하이닉스, 키옥시아, 마이크론만 봐도 생산과 향후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는 추세고 웨이퍼 투입 감산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특성을 띠는 메모리 반도체의 소비가 줄어든 상황이라 재고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불황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 3 슈퍼사이클의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메타버스의 상용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자율주행의 상용화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의 레벨은 2 또는 3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레벨 5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상용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역시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근거 AI 시장의 확대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을 포함하여 AI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면 슈퍼사이클의 상승 곡선이 다시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파트 4 플래너 팻, 핀팻, GAA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입니다. 플래너 팻의 구조입니다. N채널의 모스펫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장치는 소스와 드레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N형 반도체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 영역은 기판이라고 하는 P형 반도체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이산화 규서와 같은 절연 물질의 얇은 층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영역을 덮고 있으며 이 층 위에는 게이트라고 불리는 금속 전극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플래너 팻에서는 채널은 게이트의 한 측면에만 노출되어 있는 구조를 띱니다. 다음은 플래너 팻의 스위칭 동작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바이어스 조건에서 소스와 P형 기판은 접지되고 드레인에는 양의 전압이 인가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드레인 PN 접합은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고 드레인과 기판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소스 PN 접합 양단의 바이어스가 0이기 때문에 기판에서 소스로 흐르는 전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트랜지스터는 오픈되어 오픈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큰 양의 전압이 게이트에 적용되면 전자가 N형 반도체 소스 및 드레인 영역에서 유출되어 게이트 산화물 아래의 채널이라고 불리는 전자가 풍부한 층이 형성됩니다. 채널은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연속적인 전자 브릿지를 형성하며 전류는 이 두 전극 사이에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트랜지스터가 켜지고 닫힌 스위치처럼 동작합니다. 이어서 플래너 팻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X축은 게이트 볼티지, Y축은 드레인 커런트이고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채널 내의 전자수가 증가합니다. 이는 결국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증가시킵니다. 임계 전압 아래에서는 드레인 전류가 게이트 전압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임계 전압 이상에서는 드레인 전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여기서 SS는 기울기의 역수로 정의되어 기울기와 반비례함을 보이고 SS가 작을수록 누설 전류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드레인 접합 공핍 영역의 폭이 증가하여 채널 장벽이 낮아지는 DIBL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그림의 왼쪽 그래프는 드레인 전압이 증가해 나타난 DIBL 효과로 인해 오프커런트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채널 길이가 감소할수록 SS 기울기가 증가하며 이는 문턱 전압 이하에서 발생하는 게이트 전압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느리게 만들고 결국은 오프커런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플래너 팻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장점을 살펴보자면 단순한 제조 공정과 비용이 저렴합니다. 단점으로는 누설 전류가 많고 단채널 효과와 DIBL 효과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게이트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3차원의 멀티게이트 구조는 다중 게이트가 채널을 둘러싸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단채널 효과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 전극이 채널 영역의 여러 면 주변에 감싸여 있기 때문에 채널 제어가 용이하고 단채널 효과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 특징은 채널의 길이가 짧아져도 안정적으로 동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다중 게이트 구조의 특징을 바탕으로 핀팻과 GAA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핀팻은 3면으로 전류를 제어합니다. 누설 전류가 적고 좋은 에너지 효율, 높은 집적도가 장점이지만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GAA는 4면으로 전류를 제어합니다. 누설 전류가 적어 에너지 효율이 좋고 디자인이 다양한 방면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설계 과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art 5 Fast Scaling Challenge입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텀프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결과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FAT의 전형적인 구조를 나타냅니다. FAT을 스케일링하기 위해서는 채널 길이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기생 저항과 기생 커패시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스케일된 FAT에서 생길 수 있는 4가지의 누설 전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게이트 누설 전류, 두 번째로 채널 누설 전류, 세 번째로 리버스 다이오드의 정션 누설 전류, 네 번째는 GIDL 누설 전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트 6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저는 차세대 반도체로 NC팻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근거는 다음 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NC팻의 단면 모양입니다. 그림을 보면 핀팻 소자의 각 유전체를 결합한 구조의 모습입니다. 이 각 유전체 물질 HGO를 3나노미터 이하의 GAA에 구현시키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거 1. 각유전체 물질 HGO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가 NC팻의 구조입니다. 각유전체 HGO를 이용하여 절연막을 구성합니다.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정전 용량이 작아졌던 MOS 소자와는 달리 NC팻 소자는 두께가 두꺼워졌음에도 정전 용량이 올라갔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각 유전체의 이력 현상을 보여줍니다. 전압이 0으로 내려와도 전하량이 존재하고 마이너스 전압으로 넘어왔는데도 플러스 1대와 똑같은 분극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음의 정전 용량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누설 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낮아진 문턱 전압입니다. 일반 물질에서 보다 강유전 물질에서의 문턱 전압이 더 낮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기울기 SS입니다. 이 SS는 기울기와 반비례하므로 SS는 작아지고 이에 따라 누설 전류가 작아져 에너지 효율이 좋아집니다. 현재 삼성에서는 SS 값이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이고 그 이하로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트 7 비휘발성 컴퓨팅 발전을 위한 비휘발성 NC팻의 사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공신력 높은 IEEE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왜 이 논문을 참고했냐면 디플립플롭을 이용한 컴퓨팅은 상당한 에너지 병목 현상 및 에너지 효율성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에 NC팻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흥미가 생겨 논문을 참고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제한된 구조는 NC팻 NV Latch N입니다. 동작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럭의 신호와 Q 및 QN의 논리값에 따라 M의 논리값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다음 그림의 예는 클럭 신호가 하이이고 Q는 1, QN은 0일 때를 나타낸 것이며 결과적으로 NC팻인 M6이 음극 분극 상태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한된 구조는 NC팻 NV Latch NC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클럭의 신호와 Q 및 QN의 논리값에 따라 1을 샘플링할 수 있고 홀딩할 수 있는 동작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설명한 구조를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입니다. 첫 번째 이점은 백업 및 복구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X축은 인가되는 전압이고 Y축은 백업 및 복구 시간입니다. 또한 NV 래치 NC에서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백업 및 복구하는 데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X축은 앞에서와 같고 Y축은 백업 및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NV 래치 NC에서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NC팻을 이용한 컴퓨팅은 백업 및 복구 작업이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이라 컴퓨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차세대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Part 8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